네, 이번 시간에는 계약서 작성 시 꼭 체크해야 할 9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민등록증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실무에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사례를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체감을 느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주민등록증을 어떤 분이 위조를 해서 물건을 매매를 합니다. 시가가 약 한 4억 5천 정도인데 실제 시세는 한 6억 정도인데 매매가로 4억 5천에 급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지역은 이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물건이 나왔죠. 자, 그래서 타 지역 물건이 너무 싸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중개하시던 분은 중개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으시고 예전부터 중개업을 한 30년 이상 해오시던 그런 분이셨죠. 자, 그래서 중개를 하면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이상용 확인하고 융자관계 또 물건지까지 가서 물건 조사까지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매도인이 요구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싸게 팔고 워낙 돈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는 것이니만큼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한 70% 이상은 달라.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70% 이상 되는 금액을 중도금까지 다 치렀어요. 자, 잔금날이 됐습니다. 잔금날 매도자가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전화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물건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가봤더니 매수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매도자가 그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지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 가짜 매도인과 함께 물건지 찾아갔을 때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다 하고 다 반갑게 맞이하는 걸 다 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가서 확인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치밀하게 꾸민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그 지역의 그 물건에 대한 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에 집을 얻어놓고 월세를 얻어놓고 미리 한 달 전부터 그쪽 상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뭐 지나가면서 뭐 하드도 사주고 인사도 일부러 건네고 해서 굉장히 친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매수인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왔을 때 인사하고 뭐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이분이 임대인인 줄을 매도인인 걸로 착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계약을 치르니까 그냥 깜빡 속은 거죠. 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결국은 사기를 당했고 그 중개인분은 충격이 엄청나게 컸겠죠. 더군다나 매수자는 중개인한테 이 모든 과실책을 물어서 배상 요구를 하고 있고 중개인분이 뭐 아시잖아요. 뭐 연세도 오래되시고 나이도 연세가 거의 70이 넘으셨을 정도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오셨던 분인데 그것에 대한 중압감을 못 이기고 쇼크를 받으시다 보니까 자살을 하셨어요. 정말 안타깝죠. 자,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실감이 되는 것이 그 사기꾼이 저희 아버님 중개 사무소에도 왔다 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문제가 저희 사무소에서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등록증 위조하는 경우 이 조회 한 번만 해보면 웬만한 경우는 다 나와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원래 소유자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발급 날짜가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위조를 한다 하더라도 발급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해보면 바로 이게 분실된 건지 아니면 어떤 주민등록증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등록증 위조 ARS 1382 민원 24시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운전면허증, 여러분이 잘 아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도 면허증 진위 여부를 지금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주민등록증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타 지역에 금매 물건이 나왔다. 자, 이런 거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타 지역에 있는 물건이 굉장히 싼데 내가 있는 지역까지 물건이 의뢰가 들어왔다. 그럼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싼 물건이라면 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할 텐데 굳이 왜 나한테까지 왔을까? 더군다나 임장 활동을 하거나 물건 분석이 어려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를 직접 찾기가 어려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서류 위조만으로도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물건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죠. 자신이 있다면 물건을 확인하겠지만 자신이 없다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그래서 타 지역 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99.9% 사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리인 출석 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까요? 대리인 출석 시. 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임대인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나오죠. 와이프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임대인인 그 신랑이 자기 부인한테 이 권리를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그걸 가지고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론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무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되게 까다롭네. 뭐 다른 데서는 다 하는데 왜 여기만 이래? 이렇게 되면 임대인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물건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 이렇게 요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대리인이 참석해서 계약한다. 와이프가. 그럼 와이프 신분증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적고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돼요. 신랑 도장 갖고 와서 신랑 도장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 도장 찍고 그날 저녁에 반드시 임대인, 실제 소유자가 오면 그 소유자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그걸 완성을 시켜놔야지만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